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3월 23일 금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이후 개헌이니까 30년 만이죠. 결국 앞으로 30년 후의 나라를 생각하고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바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개헌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도 오랜만에 1082원으로 오르고요. 미중 간에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의 뒤끝은 늘 우리나라 경제의 득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금리가 2.5%까지 올라가면 글쎄요, 하는 총재께서는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도 금리 올릴까요? 결국 우리 각자가 단둘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볼턴 국가안보실장, 매티스 국방부 장관, 켈리 비서실장, 폼페오 CIA 국장,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안보라인이 한중 북한에 각각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정치가 태평하려면 경제가 먼저 태평해야 합니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박용진 의원이 참 뭐라 그럴까요? 황야에서 거친 싸움을 혼자서 해오신 것 같아요. 꾸준히 문제 제기도 해오셨고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와 에버랜드 땅값 의혹 문제까지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죠. 2부에서는 다스에서 8년 동안 경립팀장으로 일했던 최동영 전 다스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소회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면제해주기로 했죠. 하지만 한시적인 유예 조치라 4월달까지인가요? 쿼터제가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한미 자동차 협상을 좀 잘 끌기 위한 게 아닌가 싶은데 3부에서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통상 문제 짚어보고요. 금요일 4부 오늘은 다시 검찰을 생각하다 시간이죠. 대통령 개헌안 속에 담긴 사법개혁 내용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후 4시 반쯤에 세종시 소재 육군 특공여단 사격장에서 총기 사고로 보사관 한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육군은 이 부대 소속 24살 김모 하사가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졌다고 전했고요. 군 수사기관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여러분, 세금이 99% 매겨질 것을 38% 매겨졌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절세를 한 거죠. 어떻게 절세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사를 고용을 해서 적법 절차에 의했을 것이다. 아니면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그 누군가 도와줘서 이런 세금을 절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말씀을 나눌 때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유를 아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자, 1000여 개 차명계좌 상대로 90% 차등 과세한다고 한다는데 이 세금 액수도 꽤 큽니다. 이게 지금 어디 이야기인지 혹시 전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 10월 16일 날 국정감사에서요. 네. 2008년 특검을 통해서 확인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 계좌 재산 4조 5천억 원에 대해서 네. 금융신명법에 따라서 세금 걷었냐, 네. 과징금 받았냐, 뭐 이런 걸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예. 금융당국하고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씨름을 해서 결국은 그 세금 걷는 것도 맞고 과징금도 걷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1차분 그러니까 세금은 이제 처음으로 지금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규모가 1차분인데요. 이건희 회장뿐만이 아니고 이건희 회장한테도 걷게 되니까 나머지 차명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세금을 걷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인이 되고 이제 보도가 되는 건, 네. 1차분으로는 한 1000억이 넘는 예. 세금이 이제 고지가 되어 있다. 네. 지금 징수가 되고 있다. 이게 확인이 됐고요. 네. 앞으로도 이거는, 이제 부가제척 기간, 10년이라고 하는 시효가 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계좌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빨리빨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후까지 계속 지금 부과를 해나가기 시작하면
수천억 원의 세금을 거칠 것 같고요. 네. 과징금은 또 별도로 또 그 계산을 해서 따로 걷어야 됩니다. 과징금은 참고로 그 계좌의 원금에 대해서 50%를 지불하는 그런 징벌적 조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징벌적 조항, 과징금은 2008년 당시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게 아예 해당이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해석을 해주고 국세청은 아이고 그러세요. 그리고 걷지도 않았죠. 자,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김영삼 정부 때 1993년에 도입된 금융실명제에는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에 대해서 이 비실명 계좌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징벌적 과징금이나 이자 소득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훨씬 더 많게 거두게 돼 있었는데 이게 2008년인가요? 2008년. 예. 네. 이게 어디서 유권 해석을 내려줬습니까? 차명 계좌는 법적으로 금지된 비실명 계좌와 다르다 이렇게요? 광주에 있는 광주의 남구 세무서에서 4월 한 11일 정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금융위원회에 이렇게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가 왔고, 금융위원회는 그거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줍니다. 그 유권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삼성특검이 발표를 해요. 이건희 회장에게 차명자산 4조 5천억 원을 확인했다. 그럼 이제 원래 이전대로면 다른 유권 해석이 없었으면 이건 다 그 당시에 과징금 때리고 과세 때리고 해가지고 그때 돈을 걷어들였어야 되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2008년이 기준됐으면 그 이전에 10년 1998년까지의 그 10년 사이에 있었던 이건희 회장의 그 차명계좌에 대해서 그 세금을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8년에 나몰라라 하고 금융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엉터리를 해주고 국세청은 아이고 그러냐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서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말에 돈을 다 찾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빈 깡통 계좌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년 사이에 그 세금을 과세를 하니까 깡통 계좌에다가 깡통 과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어들이는 돈이 이만큼이라고 하니까 참 정말 너무하죠. 대한민국의 금융당국하고 세무당국이 눈뜬 장인 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국민들 앞에서. 2008년이라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입니까? 아니 이제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고요. 특검이 임명되고 뭐 하고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말기였죠. 노무현 정부 때 특검이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삼성에게 면죄부를 준 듯한 일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왜 느닷없이 광주에서 그런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올렸고 그 금융위원회는 왜 정광석과 같이 이전과는 달랐거든요. 이전에 그 자기들이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에게 내보내는 유권 해석 지침이라든지 행정 지침 안내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걷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금융실명법 5조가 적용돼서 세금을 걷는 건 지금 최초입니다. 최초. 삼성에게 걷는 세금도 최초지만 제가 아까 눈뜬장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은 있는데 적용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권 해석의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세금을 걷는 집행 권한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유권 해석도 엉터리, 세금 걷어야 되는 당사자들도 엉터리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일을 지난 국감에서부터 쭉 일을 해오시는 내용에 결국 2월 법제처의 최종 유권 해석, 즉 비실명 계좌나 차명 계좌가 서로 다르지 않다. 이 법적 해석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일단 지금 2월 7일 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과징금도 걷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렇죠. 처음에 그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세금도 못 걷습니다. 왜 여기다 세금을 부과합니까? 뭘 잘 모르는 소리 그만하세요.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다가 2주간을 싸우다가 이제 제 말이 맞는 걸로 유권 해석을 바꾸겠다라고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의 그 계좌에 대해서 과징금 걷는 건 또 안 된다고 4개월을 질질 끌다가 이번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 때문에 박용진 얘기가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금융위원장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금융위원장이시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2008년 당시 과징금이 없어서 소득세 38% 부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이때 과징금이 거두어지고 배당소득, 이자소득,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이게 모두가 그쳤다 그러면 약 세율이 한 90% 이상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우리 법에요. 정확하게 차명재산, 그러니까 비신명자산에 대한 그 금융실명법 적용을 해서요. 99%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 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금융위원회하고 특검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2월 달에 나오기 전까지 박용진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100% 옳았으면 200% 옳았음에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앞에서 사법부가 작아진 겁니까? 우리 행정당국, 금융위원회, 국세청,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김종인 네. 전 민주당 대표요. 예. 이분 말씀이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이분 말씀 딱 그거 아니에요. 돈의 힘,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법부, 언론, 검찰, 그리고 어떤 교육부, 이런 스포츠계 이런 데 다 장악하는 거. 네. 이런 걸 막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예. 어떤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 네. 지금 보면 삼성이 그동안 해왔던 짓들을 보면 그 비자금 조성해서 그 비자금으로 온갖 관료들 다 매수하고 정치권도 매수하고 예.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대통령도 매수하고 예. 이래서 두 명의 대통령이 지금 삼성한테 뇌물 받은 걸로 그렇죠. 감방 기세를 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계속 앞으로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 재벌들과 싸우다 보니 관료들이 더 적폐더라. 적폐 중에 적폐는 그 관료 적폐더라. 이런 그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박용진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 박용진 의원에게 용기와 힘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박용진 의원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 정부는 지금 다른 정부하고 다르니까, 그죠? 일단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저 혼자서 이걸 끌고 가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제 TF를 구성해서 이건희 차명계좌 등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를 목표로 하는 TF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 일을 엄호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 보시기엔 여전히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 박용진이 주장하고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 방향을 예. 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엄호하는 거에서 같이 해왔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특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 그러면 특검 기간 동안 하고 이 금융위원회의 2008년 2009년도 유권 해석 내리는 게 약간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뭔가 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까 그게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라고 해서 제가 네. 조금 더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논의는 요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삼성과 관련해서 에버랜드 땅값 의혹 지금 또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 이재용 삼성 부회장하고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SBS가 보도한 것 같은데. SBS가 정말 다른 방송에서 SBS 칭찬하는 게 좀 죄송한데 대단한 일 하고 있고요. 감사한 예. 일이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에게 그러니까 삼성을 장악하는데 꼭 필요한 회사가 삼성물산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삼성물산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건희 회장도 1.4%밖에 없고요. 네. 그 자녀들인 이재용, 이부선 이런 분들은 단 한 주도 없어요. 자. 근데 요 회사를 이 회사를 먹어야만 전체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유리한 위치에 가니까 예. 가족 회사나 다름없는 제일모직 예전에 구 에버랜드죠. 예. 여기하고 그 주식 회사를 섞어서 쉐이크를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그 삼성물산의 값어치는 떨어뜨리고
제1모직의 값어치는 높여야 되는. 그렇죠. 그래야 유리한 합병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목했던 건 어떻게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왔냐. 예. 이것만 봤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떻게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유리하게 만들었냐. 이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SBS의 보도의 핵심은 제1모직의 값어치를 어떻게 뻥튀기를 했느냐. 그런데 제1모직은 사실상 제1모직은 사실상 에버랜드가 이렇게 그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커온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땅밖에 없어요. 예. 그 에버랜드 땅의 값어치를 느닷없이 뻥튀기 시켜서 이 회사의 값어치가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예.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예. 라고 주장을 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구조를 누가 평가했느냐? 어쨌든 그 공시지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관료들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눈뜬 장님들은 또 없었는지 예.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파헤쳐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예. 참 대단한 일들을 한 것 같아요. 이 예. 정말 어떤 이렇게 그 벌건 대낮에 예. 한 회사는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하고요. 한 회사는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합병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정말 예. 상당한 일이죠. 두 개의 조직입니다. 아까 저 공무원 조직을 말씀하시는데 특검이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셨던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조직. 이게 진짜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자기 돈처럼 쓰고 있는 마치 어느 정도 손실이 나도 눈 깜짝하지 않는 이런 기관에다가 과연 국민의 돈을 맡겨도 될지 갑자기 생각이 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에버랜드 땅값 의혹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감사에 착수할 거다는데 그럼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공무원분들 믿어도 됩니까 이거? 제가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 때문에도 국토부하고 대판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근데 장관이 이 정부 들어서고 장관이 바뀌고 김현미 장관으로 바뀐 뒤에 국토부 관료들이 일단 그 방향과 뛰는 속도가 좀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 제가 체감으로 느낍니다. 확실히 네. 달라졌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원회는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지 싶어서 제가 정무위에서 늘 하는 말이 내가 집권 야당이요 그럽니다. 집권 야당. 그래서 그 금융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정권이 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아주 빨리 대응해서 조사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기대하고 믿어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기대하고 믿어볼 분은 박용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인터뷰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늘.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옵니다.